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회 상황이 사흘 만에 급반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합의를 깨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아니면 법안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면 정치권의 합의는 깨도 되는 것인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우려가 새롭게 제기된 내용은 아니란 점에서 정치권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법사위 소위를 열어 중재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말에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말들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하고 손뼉을 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서 이주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여러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나왔죠. 출입기자단과의 이제 마지막 간담회였는데요. 네. 참 지난 5년이 어떻게 갔는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 이제 임기가 며칠 안 남았어요, 사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기자간담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날인데. 정부와 언론은 서로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같은 배를 탄 사회라고 생각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정부는 이제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너무 비판한다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언론은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소통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 훌쩍 성장시키지 않았느냐, 수고했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안에 대한 얘기, 질문이 안 나올 수 없었는데요.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부르는 검수완박 법안,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서로 불만스럽더라도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으면 그게 의회 민주주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조국 전 이 장관 문제, 그리고 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기용했던 이런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때로 이제 받았고, 그게 이번 선거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이제 깊은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 회고록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에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고,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입장도 냈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임기 말 사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등을 이제 사면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서로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고 각각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법정의와 충돌하는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 되나요? 뭐 이것은 또 해석을 하기 나름인 건데 일단 지금은 국민의 어떤 여론을 살펴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 삶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게 지금 나의 계획이다라는 건데요. 네. 뭐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계획이 없는 삶을 꿈꾸고 있는데 계획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문 대통령 과거 퇴임 후에 잊혀진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특별히 운둔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고 다만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먹고 싶은데 찾아가서 먹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봉화망을 찾아온 시민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갔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네.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는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연스럽게 우연히 시민들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그런 일정을 잡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앵커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고편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재밌는 장면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손석희 전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제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 이제 예를 들면 검수완박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용이죠 뭐라고 답을 했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얘기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누가 와서 나를 지켜주느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하는 이런 이 얘기가 이제 좀 부각이 돼서 네.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면서 좀 봤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자기 의견을 이제 가감없이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신문에 아마 기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 발언을 자제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할 말 명확히 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가 네. 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어떤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기필코 이것은 뭐 막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입장 표명을 했는데 뭐 어떻게 보느냐.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게 의견을 표명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반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반드시 뭐 막겠다라는 취지라든지 또는 국민의 피해 뭐 이런 것들을 단정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이기도 했고 그 외에 이제 뭐 부동산 정책 문제라든지 뭐 최저임금 관련 논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언급을 했고 내일 또 2부 방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뭐 인수위와의 갈등을 비롯한 남북미 관계, 종전선언 등의 외교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니까 아마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도 이제 언론에서 주목해 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사실상 정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를 했고 이제 법안 처리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재논의하자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 열어서 이 중재안에 대해서 재논의하자라는 결론 내렸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재안에 공직선거 관련 이제 범죄 그리고 공직자 관련 범죄와 관련돼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논의하자는 게 최고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네. 이 협상을 한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서 담합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은데 이런 오해가 나오게 한 것도 정치권의 책임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기류 변화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중재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인수위도 애초에는 좀 이 국회 논의 존중한다라고 했다가 좀 이제 입장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앞서 말씀드린 공직 선거와 관련된 부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호응을 하면서 이렇게 기류가 좀 변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 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애초에 왜 합의한 거냐.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실려 있었던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감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당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요. 얘기 중간에 잠시 속보 하나 좀 전해 드리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진도군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남 신안군 진도군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라디오, TV,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 기상 상황 뉴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에게 상황 알려주실 분들 있으면은 기후나 그 당시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할 테니까요. 기상 상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합의한 이제 파기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중재안이 파기될 경우에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다시 논의하자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이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법사위 열고 이 법안의 구체적인 법조문 마련을 위한 심사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그러니까 절차를 강행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러면 어떤 안을 논의를 하는 거냐 이게 네.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일단 여당 내에는 애초에 이제 민주당이 준비했던 원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강행 처리해버리자 뭐 이런 입장도 강경론도 있었는데 나오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지도부는 그건 아니고 국회의장 중재안 중심으로 지금 심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본회의 열고 합의한 대로 처리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위해선 이 정의당 의석도 6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배진교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인수위원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 불과한 인사들의 한마디에 여야 합의의 책임을 져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합의를 파기한다면 인수위와 한동훈 법무부 후보자 등을 통한 당선인의 오더 정치로 인해 일어나는 극한 대결이 되는 거고 그 책임은 온전히 당선인과 국민의힘 몫이다라고 했는데 이 우려한 바가 이제 현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스탠스로 이제 가겠죠. 네.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약에 손을 잡게 될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셈법이 달라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중재안이 최종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임시를 어떻게 잡는 데 동의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이제 민주당도 중재안을 중심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네. 근데 이렇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뭐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금 파행 끝에 오늘 결국 열리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오전 개의 39분 만에 파행이 됐는데 왜냐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원래는 이제 이 한덕수 후보자가 제대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 일정 연기하자고 했는데 네. 그게 결국 이제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전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안 하면서 이제 좀 파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실히 응했고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너무 과거의 일까지 이미 돌아가신 한덕수 후보자의 부친 모친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건 무리 아니냐. 예를 들면 전주의 의원의 경우에는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시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오늘 그냥 이게 산회가 되고 내일 10시에 다시 하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덕수 후보자가 그럼 안 내던 자료를 다 제출한다. 이것도 어려워 보이고 그런 제출이 되더라도 민주당 등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내실 있는 청문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른바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치권의 앞날을 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숫자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 가운데 5%에 달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주민들이 이곳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의 날을 맞아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실태와 이주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진혜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민센터 친구라는 곳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또 변호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주민센터 친구는 서울의 이주민분들 밀집 지역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주로 상근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분들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 그리고 이제 법률 교육 등등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교육도 하시고 또 이주민들의 법률적인 상담도 또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이주민이 한 5% 정도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이주민들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올 한 해 상담한 건수가 한 500-6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네요. 네. 주로 이주민들은 어떤 부분들을 상담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있을 거고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체류 자격에 관한 질문들이 제일 많았고요. 예. 네,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뭐 이혼 소송이라던가, 이제 미혼모들의 인지청구 소송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지원 기관에서의 문의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시기에 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실제로는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약간 제도, 국가에 의한 차별이 좀 더 두드러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이주민의 일부에게만 지급이 되면서, 그 외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가 두드러지기도 했고, 또 학교나 이제 보육 현장에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칭을 하지만 출신 국가별로 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동남아시아에서 결혼 이주를 한 여성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우리가 네. 얘기하는 것처럼 서구나 이런 쪽에서 온 이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 이주민들 네. 사이를 이주민들이 겪는 일들을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그리고 출신 국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이주민들이 처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최근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은 이제 우간다 국적의 인도적 체류자가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인데요. 네. 지금 한국의 그 체류 지침에 의하면은 영어 교사를 이제 영어 학원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그 국가를 예. 영어가 모국어인 7개국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남아공 과 같은 나라들인데요. 사실 뭐 남아공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도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 또 이제 그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 비율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추측으로는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통계상으로는 이제 백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아공을 영어를 모국어로 한 7개국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등의 이제 추진 국가 7개국 외에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과정을 이수를 한 경우에도 영어 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우간다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입니까? 네, 맞습니다. 헌법에 영어가 공용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일종의 이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물론 합리적인 차별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과연 그 영어를 모국어로 한 7개국 국가라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 기준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좀 더 발음이 좋아서 그런지 혹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체류 지침, 법무부에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관리 지침에 대해서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헌법소원 결과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또 그런가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러면서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뺏긴 자국민에게 더 신경 써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주민분들이 많이들 취업을 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 내국인, 그러니까 선주민들이 일을 하러 가지 않는 곳인 경우가 많아요. 네. 예, 물론 이제 이런 갈등이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당신 노무직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이주민분들은 특히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정부에서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그 이주민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에게 채용 공고를 먼저 내고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이주민을 고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한국인들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선주민들하고 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를 않는 그러니까 잘 일자리를 메우지 못하는 부분, 제조업이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곳에 이주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이 지금 15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주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설명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한국의 이주민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금지를 하는 법률이라던가 이런 게 딱히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선언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국적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 금지 사유를 나열하고 있고, 또 복합차별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내지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차별을 당한 피해자들이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야 외국인들 이주민분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종차별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다른 어떤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글쎄요. 사회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 비율이 5%가 다 되어갑니다. 25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함께 이미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이주민들이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동료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웃으로서 대할 수 있는, 동료 시민으로서 대할 수 있는 약간의 의식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였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예,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뭐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얘기를 좀 처음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는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당선인도 뭐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사흘도 안 된 상황인데 입장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왜 다시 재논의를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 합의를 할 때 네. 합의한 내용 자체는 대부분 마음에 안 들었죠. 내용의 콘텐츠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의석의 절대다수 172석이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 반개 세력까지 하면 거의 180석에 육박을 하니 앞으로 뭐 총리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또 장관 인사청문회 또 당선인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협조를 얻을 부분이 많으니 네. 원내대표가 부득이하게 합의를 했겠다라면서 그 합의에 관련된 동기라든지 그 배경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주말 사이에 네. 저한테서 항의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검찰 쪽에서요? 아니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검수완박 네. 민주당 법안에 반대하는 분들이 뭐냐 똑바로 좀 해라. 너 방송 나와서 말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 제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저는 제 나름대로 네, 열심히 했다고 네. 했는데 어쨌든 니들 이래가지고 되겠냐. 네. 거기다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뭐 후보 시절에 무슨 부패 완판이라고 해놓고 뭐 이게 왜 앞다르고 뒤따르냐라는 네. 식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이게 문자 폭탄이 사실은 이게 체질화돼 있고 약간 그 문화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 국힘 쪽 지지자들은 대체로 말씀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세요. 적극적으로 뭐 요즘에 비슷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세게 날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울컥 당황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도 그렇고 당선인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이준석 대표 다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무 보직이나 뭐가 없는 상태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온 걸 보면 네.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원래 이제 좀 불만족스러웠던 합의의 콘텐츠나 내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갑자기 지금 이제 오늘 아침부터 지금 튀어나오게 된 배경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애초 중재안에 합의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뭐 합의합시다. 그 중재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네. 당선인 쪽하고 얘기가 되지는 그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관계 아닙니까? 그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안 해봤죠 사실은. 뭐 요새 인수위에 무슨 벼슬이라도 있으면 당선인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봤을 텐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논의 요구의 근거로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지만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선거법과 관련한 그렇죠. 검찰의 네.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 정치권에서 야합한 거 아니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그거죠. 선거 범죄하고 공직자 범죄하고 특히 6.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수사하다 말고 중간에 6개월 이게 공소 시효가 있는 범죄인데 네. 12월 1일인데 6월 1일 날 하다가 4개월이면 10월 1일이잖아요. 네. 10월 1일 날 검찰에 있는 사건이 경찰로 다시 가야죠. 검찰에게 다시 가서 10월 달, 11월 달 수사해서 이제 네. 기소할 때만 가지고 뭐 네. 이런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요. 글쎄 이거 뭐 이 수사라는 게 검찰만 허락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제 이런 논박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 몰랐냐. 그 6대 범죄라는 게 뭐 수백 개 있는 것도 아니고 6대 범죄 중에서 4개를 제하고 2개를 할 때
충분히 얘기가 되고 그 협상을 할 때 이거 다 끝난 얘기를 이제 와서 또 되풀이를 해서 이걸 가지고 재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 경찰도 노하우가 있고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선거 수사가 집중이 돼 있었고 많이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논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없다. 네.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합의한 거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오히려 파기하면 국회 일정상 통과시키지 못할 거를 겨냥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기류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실제로 사실입니까? 원안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예. 중재안은 이미 세상에 공표가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중재안을 만약에 표결을 한다라고 갈 경우에는 국회의장도 민주당 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정의당도 민주당 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굉장히 코너에 몰렸던 게 민영배 탈당하고 양양자 의원의 폭로 네. 아니었어요. 그걸 이번에 중재안을 하면서 다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됐다고 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시간과 형세는 민주당 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일각에서는 사개특위 국회에서 구성해서 구체적인 뭐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권 수사권을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줄지 뭐 그만한 수사 역량이 되는지 이런 거 평가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한 1년 반 동안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그 논의들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합의안 파기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아니 그 주장 자체가 합의안을 파기하라는 소리죠. 그게 합의안 파기하는 건 당연한 전제로. 애초에 합의안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합의안 자체는 지금 요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5월 이전에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논의를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입법을 하지 말고 길게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이게 이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나서 입법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대한변협에서도 나온 얘기고 형사소송법 학자들한테서도 나온 얘기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 실은 그 얘기가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독재 중에서도 이런 식의 입법 독재는 없는 거죠. 이게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의 뭐 이 총칼로 국가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나 진배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법원 행정처 차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학계의 다수설이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이게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국회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위헌이 입법을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여서 추진하는 것처럼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하여튼 원안을 네네. 한다고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중재안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비난과 논박으로부터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국회의장을 우리 편으로 원래 민주당 분위기는 하지만 이 절차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왔고 이것을 여야의 원내대표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군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이번 주 안에 국회 과정을 끝내고 그다음에 정부로 5월 3일 날 공포하는 절차, 국무회의 의결하는 절차를 가는데 할 수 있다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반박 아닌 반박을 좀 드리면 헌법학자들이나 아마 법원에서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법원 내부의 분위기도 원안은 당연히 위헌을 지금 이게 강압적으로 총칼을 비슷하게 해서 밀어붙이는 거고 수사 기소 원칙 자체도 동의가 안 된다. 원안 당연히 그렇고 수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완화가 됐다 뿐이지 수정안 역시 지금 기본적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학계라든지 또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법원 변호사계의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느 부분이 헌법상의 어떤 원칙인지 이 부분부터
또 그다음에 2020년도에 했었던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또 이제 이런 제도적인 설계 그다음에 또 변경의 문제들 이런 점을 2020년 제도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드린 거죠. 그게.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 중재안 받을 때 네. 보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면 보안 수사를 검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네. 일단 정치는 현실이고 결국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서 의결이 되든지 말든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배운 것은 수사권은 검사한테 귀속이 되고 네. 경찰은 수사권자가 아니에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경찰은 치안유지기관이고 원래 수사를 하는 기관은 검사고 검찰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일선 경찰들에게 그 사이에 이제 수사와 관련된 역할이 주어졌냐. 일선 치안 유지 현장에서 절도, 강도, 강간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고 현장에서 이걸 체포하거나 목도한 경우의 수가 실제의 경우의 수가 경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 수사권을 이게 경찰한테 위임하면서부터 경찰이 지금 수사기관이라는 또는 수사의 역할을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 원래의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기관은 검사다라고 하는 이 전제 부분이 지금 국회 의석수에 밀려 있는 일종의 소수당의 원내대표다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머릿속에서 그 부분이 싹 하고 증발이 돼버렸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속보 좀 전달해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밤부터 비 내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전남 남해안 지역 중심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 거문도 초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밤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라디오, TV,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 기상 상황 뉴스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뭄이 지속이 되다가 이렇게 또 비가 내릴 때 한꺼번에 비가 내리네요. 비 피해 없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오늘 법사위 열어서 법안 심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회의를 연다고 하면 내일은 또 처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28, 29일 중에 하는 거고요. 지금 네. 오늘은 법안 소위가 지금 열리는 거라서 예. 이게 이제 오늘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법사위 절차가 또 남아 있기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직 시간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계산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28, 29를 원래 그 중재안에도 보면은 28, 2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다 그 시간 계산을 한 거죠. 28, 29일 중에 국회 절차를 마치면 네. 5월 3일 중에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필리버스터는 회기 중에만 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이번 주 안에만 회기가 끝나게 되면은 네. 이번 주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이런 지금 민주당의 그 앞으로 일정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잘 겁니까? 몰라요. 이거 회기는 사실은 현역 의원이 아마 제일 정확히 하는데 이게 회기가 가령 4월 30일까지 회기다 이러면 필리버스터 해봐야 4월 30일 이상은 못 하거든요. 보면. 네.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가 지금 며칠까지로 돼 있느냐. 요거 5월 4일까지 회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8, 29일 중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그랬고 회기는 아마 그 국회의장의 권한 사항이기 박병석 의장이 때문에 회기를 단축해 줘야 되잖아요. 국회의장이 지금 현재 중재안을 주도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를 단축하더라도 뭐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법안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 임시회를 한두 번 정도 쪼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안에 5월 3일까지 가능할까요? 일정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국회 의사국 직원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시는 게 좀 궁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한가? 국회의장이 그거 다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한 매듭을 좀 짚고 저희가 뒷얘기하고 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만약에 대치 국면으로 가게 되면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또 이제 예정이 돼 있긴 한데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협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협조 안 해줄 생각이 분명한 것 같던데요. 벌써 그렇게? 아니 근데 민주당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 이미 지금 몇몇 의원들이 벌써 한덕수 후보자 지명 초기부터 그냥 뭐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부결시키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좀 기사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제가 볼 때는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부결시킬 지금 명목을 찾는 거거든요. 네. 저도 20대 때 국회의원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나 뭐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안 내요. 자료 제출 안 자료 한다. 제출 안 해요. 예. 제일 양반들이 내일 인사청문회 날이다 이러면 오늘 저녁 12시쯤 보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의원이나 보좌관이 검토할 수 없게 그냥 한밤중에 던져나 어쩌라고. 그리고 당일날 이제 이렇게 인사청문회 10시에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왜 자료 안 내냐고 뭐라 그러면 오후 2시쯤 해서 가지고 와요. 네.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그게 다반사였어요. 민주당 장관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다들 통과시키고 임명을 했었거든요. 네. 자, 그랬던 자기네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총리 했었던 자료 요구에 지금 3배 이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 한 300건, 350건 했는데 지금 그건 한 1000건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자료 안 낸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뭐 청문회 자체에 들어와서 물어보는 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자료 안 하면 당신 왜 들어와서 이 자료 왜 안 내느냐, 뭐 때문에 안 내느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물어보고 그 소명 듣고 지금 이러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작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총리 임명 자체부터 안 해서 국정 방해하겠다고 하는 의도의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자료 문제는 자료 문제. 좀 있죠. 자료 문제는 많이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 후보자 경우에는 질적으로 꼭 필요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양적인 것도 문제지만 오늘 저녁에 JTBC가 그 주장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 네. 3배는 조금 많이 부풀린 거다라고 지금 돼 있고요. 한 1.5배 정도 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 양적인 자료 요구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문제보다는 질적으로 지금 꼭 묻고 싶은 자료 가령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네. 부인의 그 그림을 어느 갤러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자료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오지 않으니까 이제 국힘당 쪽에서는 양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뭐 장군 멍군이 사실은 핀트가 맞지는 않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질적으로 꼭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전부 다 영업기밀 내지는 사적인 자료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헛바퀴를 돌았는데요. 결국 날짜를 새로 잡아야 될 거고요. 표결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아마 그걸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뭐 결정이 됐다고 지금 김경진 의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마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는 것도 분명히 관건으로 작용할 거고 지금 현재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인사를 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봤다고 얘기하면서 호남 사람들 내지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배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번 인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한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뭐 지역이나 특별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냐,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 예상이 맞아 떨어진 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19명이죠. 총리 후보까지 하면 네. 19명 후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각 후보들이 다 몇 개씩 문제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 네. 짐작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전부 다 낙마를 시킬 수는 없고 우열을 가리고 이거 좀 성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국무총리 다른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잖아요. 경과 보고서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기한 내면 그냥 임명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국무총리 후보자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신경민 의원님 말씀에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네. 한덕수 후보자가 보도자료를 아마 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냐. 근데 자기는 자료 제출에 동의를 하고 그 동의서를 써줬는데 문제는 김현장 측에서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다. 근데 김현장 측이 제출만 하기만 한다면 나는 동의한다. 네. 그다음에 화랑에서 그 부인 그림 판 것도 그림판 하나하나 어떤 그림을 팔았고 그다음에 얼마에 팔았고 요거 세금 얼마 냈다. 요거까지는 이제 자기가 국회에다가 설명을 했는데 네. 문제는 누가 사갔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아마 국회에서 알고 싶은 모양이에요. 뭐 대기업 두 곳에서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재벌이 네. 뭔가 업무상의 뇌물 성격으로 사간 거 아니냐. 이제 이걸 국회에서는 알고 싶은 모양인데 네. 화랑 쪽에서 내주는 것은 나는 동의를 하겠다. 근데 화랑 쪽에서 안 내주면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방법은 없다. 지금 요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적은 것 같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맥쿼리나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들 있잖아요. 네. 이게 국가에서 계약 체결한 거 가령 광주시에서 제2순환도로가 지금 맥쿼리 자본이 들어와서 이 순환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광주시의 의원들이 이 계약서 좀 봅시다 이래도 이게 비밀 유지 조항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시에서 공개를 안 해요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사적 계약이라든지 뭐 어떤 계약 공사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놓으면 네. 이걸 저 국회의원 할 때도 봅시다 하면 안 보여주거든요 보면. 근데 저는 당위론적으로 보면 안 보여주는 게 잘못됐다고 봐요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였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던 피모 후보자 있거든요. 네. 거기도 병원 이용하시는데 무슨 특권 같은 게 있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아마 국힘 쪽 뭐 새누리당이나 이쪽에서 병원 이용 자료 좀 봅시다 이랬더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안 줬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론적 당위론적으로 보면 이 자료를 안 내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보면.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한다 치더라도 네.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우리 국회 비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른바 총리 서리 체제로 그렇죠.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는 양쪽 다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부담스럽죠. 예.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지금 짐작을 못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여론들이 어떻게 작동이 될 건지는 사실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후보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이 언론이나 여론에 어떻게 투영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열리지를 않아 버리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뒤에 지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건 이제 언론의 표현입니다만 뭐 이른바 찬스 내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가장 논란이 될 만한 후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누구나 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네, 정호영 후보자. 예, 네. 아드님 젊으신 아드님이 논문 공저자로 된 게 네. 조국 교수님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인사를 저렇게 하면은 꼭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단지 인사라는 게 역대 어느 정부나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는 전문성만 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금 대치정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보시죠. 뭐 청문회를 보시고 네, 민주당처럼 이게 자체를 안 열어버리면 더 국민들이 보기엔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열어가지고 당신 왜
do your best. 당신 최선을 다해서 당신 부인께서 이렇게 그린 그림을 누구한테 팔았는가를 기억이라도 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봐라. 네. 여기 뭐 가령 뭐 1,000만 원에 팔린 그림이 있는데 요건 누구한테 팔렸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물어보고 거기서 물어보는 내용 그다음에 답변하는 정황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자체를 안 열어버리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 상황 분석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근데 지금 이른바 검사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이 이슈가 쟁점이 뜨거워지면 네. 인사청문회가 다 덮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큰 이슈들이 지금 떠올라가지고 뭐가 더 큰 이슈가 될지 짐작이 안 될 정도 수준이 됐고요. 인사청문회를 안 여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죠. 그래서 열릴 것 같아요. 근데 20일 안에 한다 뭐 이런 것은 강행 조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꼭 오늘 내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들이 있으니까 합의해서 날짜는 새로 잡아야 될 겁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오늘 윤석열 정부의 내각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우리의 잘못부터 성찰해야 한다 이러면서 조국 전 장관 사과 촉구했고요. 조국 전 장관은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또 냈어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도 얘기하면서도. 근데 느낌은 말로는 사과하지만 네. 우리가 사람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분의 언동이라든지 보면 우리가 느낌을 받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이 억울하게 계속해서 사과를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글쎄. 근데 오늘 조 전 장관이 자기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과하겠다. 그 부분엔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뭐 100번이라도 요구하면 해야죠.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뭐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진솔하게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사과했는데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진정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줄이시고요. 말씀 좀 줄이시고 사과하는 표정 좀 읽히게 하시고요. 정말 좀 진솔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조국 전 장관이 아마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그 네. 조국 장관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3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 남부는 150mm 이상,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5에서 120mm,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과 제주도 북부 해안은 20에서 70mm입니다. 서울과 그 밖의 수도권, 강원, 경북권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점차 비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전국이 14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17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